이거도 먹어야지. 너무 질겨. 근데 금년엔 할아버지네 고구마 없어? 글쎄. 전화해서 달라고 할까? 아니야. 우리 딸, 아빠가 마트 가서 고구마 사줄까? 아니, 할아버지네 고구마 먹고 싶어. 나도. 에이, 어떡하지? 그러게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그래. 우리 손주 잘 있었어? 응. 근데 나 고구마 먹고 싶은데 보내주면 안 돼? 그랬어? 근데 어쩌지? 지금은 안 되는데. 할아버지가 다음에 꼭 보내줄게. 왜 안 돼? 아빠도 먹으면 안 된대. 그럼 할아버지네 놀러 가도 돼? 집에? 지금은 좀 곤란한데. 다음에 할아비가 너 꼭 놀러 오라고 할게. 왜 그래? 맛있는 것도 못 먹게 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게 하고 할아버지 미워. 아가, 사실은 그게 말이야. 평화로웠던 마을이 아프기 시작한 건 마을 끝에 공장이 생기면서부터였대요. 그 공장은 비료를 만드는 곳이었는데요. 처음 공장이 생겼을 때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부업을 할 수 있다고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마을과 조금 떨어진 산에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공장에서 연기가 날아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건 마치 안개처럼 마을을 뿌옇게 만들었어요. 여기로 이사를 오게 되고 집을 져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분 부모님 어머니가 처음에 대장암이신가 뭐 그래갖고 아프시더라고요. 그게 암이 걸리셨다고. 그래서 좀 더 그런 줄 알고 왜냐면 요즘은 암이 이제 또 많이 보편화가 돼 있어서 편찮으신 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가지고 뭐 악취 뭐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아픈 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문제가 좀 있을까 이렇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물고기 떼죽음을 했다고 우리 아저씨가 가서 보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수지가 어디에 있는데 떼죽음이 됐어? 그랬더니 저 위에 공장 밑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와서 그 뒤로 뭐 여기 누구도 암 걸렸다 누구도 암 걸렸다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몰랐지 모르고 그 참에 제가 좀 아팠어요. 건강검진 하면서 자궁 쪽에 이제 좀 저기를 해서 저도 뭐 이제 그런 줄 알고 간단히 수술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한 2년 있으니까 저희 아저씨가 위암이 또 건강검진에서 나와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동네에서 막 이분도 암 저분도 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씁쓸했죠. 자, 이 대한민국 어느 곳이나 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또 귀촌을 해서 더더군다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귀촌해서 했는데 그런 마을에 들어왔다는 그런 뭐 후회
절망 뭐 이런 부분을 물론 저희 부부가 둘 다 암에 걸리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실은 뭐 이제 저는 갱년기까지 같이 그 부분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참 힘들어갖고 딸이 이제 평택 사는 딸이 엄마 그냥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집 사줄 테니까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근데 고향을 떠난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실은 엄마 그 집은 그냥 놔두세요. 놔두고 그냥 이쪽에서 내가 집 해줄 테니까 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쉽지 않아요. 계신데 뭐 가장 와닿는 거는 피부 가려움증들. 저도 피부 가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고 지금도 피부과 약을 지금도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두통. 그 냄새가 이게 그 어떤 분뇨 냄새 이런 분뇨 냄새도 심각하지만은 이런 악취하고 그 공장에서 내뿜는 그 냄새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틀리고 머리 양말 뭐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냄새 표현도 뭐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로 매캐한 냄새가 나요. 진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단순 저는 뭐 분뇨나 뭐 이런 거는 그래도 크게 뭐 냄새는 지독하긴 하지만은 자연의 냄새. 예. 그런데 공장에서 내뿜는 거는 그 자연적인 그런 냄새가 아니라 화학적인 냄새. 이게 말로 표현을 못해 매캐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됐던 거죠. 이게. 기분이 정신적으로도 기분이 그냥 냄새 맡고 있는 그 순간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냥. 우울하거나 신경지적이 되는. 예. 이제 그런 현상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날씨 흐린 날씨라든가 그 저기한 날씨 이제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냄새나 안개나 이런 것들이 중턱에 쭉 깔리죠. 이게 깔리면서 냄새가 그런 날은 더더군다나 더 지독해요. 냄새가 안 퍼져나가니까. 예. 바로 그 접촉을 더 쉽게 대면접촉 하다 보니까 되게 환경 오염 대기 물질하고 사람하고 그 접촉할 수 있는 게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가 굉장히 참 힘들 정도예요. 후각이 있고 이거는 머리 두통이나 현기증, 어지러움증, 그냥 뭐 어떻게 뭐 고개를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그 정도예요. 그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뇨 냄새 이런 냄새하고 차원이 틀려요. 화학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매캐한 냄새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더 돌아버리죠 이게. 이게 바람이 휙 불어서 이렇게 날아가고 오면 괜찮아 좀 들을 거야. 근데 이놈이 안개처럼 쫙 마을로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빠져. 이게 통풍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24시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살인물질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안 한 거지. 되게 그러니까 젊은 엄마로서 출산을 빨리 한 케이스여가지고 되게 제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여기에서 물을 먹고 계속 여기에 나는 식물들을 먹고 작물들을 먹으면서 임신을 계획하고 계속 출산을 했는데 이게 역학적으로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체에 영향을 준다 하는데 아이는 산모의 모체에 영향을 100% 받는데 그럼 내가 그걸 먹었는데 내 아이한테 내가 그런 문제점을 주면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 남편도 피부염으로 피부병으로 지금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유전이 된다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 영향이 가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그게 되게 큰 걱정이자 우려이죠. 저보다는 저의 아이들과 저의 가족들과 저의 남편 그렇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하얀 농장을 그냥 그랬잖아요. 꼬치밭에 물을 떠서 꽂힌 게로 그 꼬치파가 다 죽었다고. 아 저 물 갖고 보면 알아서 떠다오는 물을 국내에서 많이 흔들고 조금 남았어 진짜. 코도 못 들린다는 게 그 정도면 얘기할 것도 없어. 어르신은 머리 아프시고 어떠세요? 어지럽고 머리가 그러니까 이거 병이 언제 나타나려나 몰라. 아까도 지금 인터뷰가 좀 젊은 부부지만 그래도 부부지 다 기촌했는데 암에 걸렸고 또 김영구 씨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한나라시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한나라시 돌아가셨어요? 예. 같은 날에 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 있어요. 그 밑에 누님 같은 경우는 같은 날은 아니지만 시차를 두고 부모님 두 분 다 또 암으로 돌아가시고 박명숙 씨 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딱히 누가 더 했다니 이런 얘기는 좀 제가 조심스러워요. 그 냄새를 다 맡았어요. 지금 냄새를 맡은 게 한 번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도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2004년도에 한 번 들어왔으니 그거 갖고 이제 제 어머니 아버지가 2013년도에 두 분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진혁이 시켜. 예. 2013년도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신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저도 이제 그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죠. 아, 이건 이 공장 때문이라고. 저 김영구 씨 같은 경우는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이제 말라 죽었다고 한 걸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취재진들하고 같이 가서 확인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동네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있었는가 봐요, 좀. 그리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공장에서 그 연초박을 다이렉트로 중간 정화장치 없이 막 내뿜다 보니까 대기적으로 이게 다 주변 동네에 이렇게 확산되어 내려앉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저수지가 처음에 있는데 지금 저수지 물이 이 뚫줄기를 타고 가서 오염물질을 겁나게 발해했어요, 옛날에. 이 물을 써갖고 이 고추에다 물을 줬는데 고추가 다 직사를 한 상태였다고요. 그 밑으로서 계속 내려가 보면 거기다 보니 전부 다 이 저수지 물을 갖다 지금 고추에다 물을 준 상태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런 온 마을에 다 걸쳐져 있는 거죠? 예, 그러죠. 이제 저수지 갖다 논농사를 쳤는데 논농사도 별로 많이 뭐 좋은 상태고 공장이 폐수로 내려갖고 여기가 2010년도에 그때 가을 정도가 됐을 거예요. 우리 이제 나락 어른들 올라왔을 때 그때 물고기가 다 떼지금 잡고 뒤집어졌어요, 물고기가. 예?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제 환경부에다 저 시청에다 신고해도 아무 이상 없다고 판명이 났고, 그리고 이 물이 지금 농로 서쪽에서 쭉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저 수문이. 그런 물 갖다 우리가 10여 년간 물을 썼는데 농사가 아예 다 망치는 상태였고요. 그동안 18년 동안 저희가 이 물을 갖다 썼는데 저희 몸은 어떻겠습니까? 예? 지하수 그냥 먹었잖아요. 지하수를 보니까 제가 처음 한 것이 이제 지하수 없애기 이제 안 먹기 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수도를 깔아줬거든요. 수도를 놔줬는데 애순 3개를 갖다가 지하수를 갖다가 다 시료를 따다가 검사를 했는데 전부 다 애순 3개에서 하나같이 다 발암물질이 다 나왔어요. 특히 어떤 데는 막 1급 발암물질 벤조필렌 이런 것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도를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저수지가 다시 까놓고 그냥 비만 오면 오염되는 거예요, 저수지가. 근데 이제 2016년도에 다시 저수지가 오염됐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사람은 다 죽었고 사람이 죽어도 보통 죽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하루에 죽는 집도 있고 부자간에 죽는 집도 있고
부부간에 또 1년 안에 죽는 일이 뭐 아주 마을이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겠는데 그쪽 동네 자체가 좀 낙후된 동네이다 보니까 지자체 내에서 그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활활 타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자체의 그 개발 중심주의적인 사고에서 설마라는 그 생각에 그냥 무심코 그 공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그 과거로 돌아간다면 지금이야 된다면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그런 걸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정말 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비료 공장이 어떠한 그 물질로 만들어지고 어떠한 공해를 발생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혹시 지자체에서 거기까지는 환경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구나. 그거가 가장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16년도에 저희가 공장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연초박이라는 것도 사용하는지도 몰랐어요, 저희는. 근데 2016년도에 저희가 가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막큰 벌크마다에 그리고 막 큰 박스도 있었고 근데 또 희한한 물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분쇄를 했기 때문에 그 담뱃잎은 저희가 알잖아요. 담배 농사도 옛날에 접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분쇄를 해갖고 이게 가루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집어가지고 이게 뭐냐? 네, 찾아가서 그 연초박 이제 저희가 사진을 찍고 시청 청소과 환경과를 불러다 놓고 니들 이게 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보고 공장 직원한테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거 알려고 십니까? 그냥 내려가시죠.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야 일로 와봐. 이제 막말로 했어요 제가. 어이 일로 와봐. 이게 연초박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걸 좀 담아달라. 내가 다른 데 가서 알아봐야겠다. 니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게 연초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연초박 기다고 거기에서 이제 시청이 되는 그때부터 이제 과태료 정도를 돌리고 그랬어요. 연초박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연초박이 KTNG에서 순탄제 공장에서도 뭐 광주에서도 연초제에서 참 어디 김천 어디 다 돌았어요. 처음에는 뭐 TV 만든다 했는데 저희는 이제 TV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 당시 이제 뭐 비료 같은 걸 만들더라고요.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연초박은 이제 그 공장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적당대 올라갔고 시청 오라고 했고 연초박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하다시피 코에다 딱 대면 코가 뻥 뚫릴 정도 그 오염물질이 있는 거 그까지는 다 얘기해놨어요.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청이 좀 문제끼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 자료도 지금 그때 그 조사하면서 이렇게 막 했던 것도 제가 지금 한쪽에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어거저게 책꽂이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열심히 했었구나라는 것도. 뒤에 어디에다가 손을 내밀 데가 없더라고요. 정말 막막했어요 실은. 그래서
우리 뭐 이제 우리 전호영 씨나 뭐 이도 김영구 씨나 이게 젊은 분들 그때 지금 아픈 문석환 씨 그분도 욕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이렇게 그냥 아주 머리 헤딩을 한 거예요. 머리를 벽에다 박으면서 한 거나 다름없어. 누구한테다 뭐 우리가 죽겠다고 해도 누가 하나 저기를 안 하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동네에 이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동네에 내가 좀 젊은 측에 속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신지식이라든가 뭐 법률적인 뭐 행정이라든가 다른 기반적인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이 아무래도 또 인터넷 접근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거에 관련된 그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공부 여기저기 다 뒤지고 사례 살펴보고 그거를 압축 요약해서 카톡이나 밴드에 올려줘가지고 공유를 하고 내가 올려주면 이게 또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장전마을 문제가 많이 이제 이슈화가 됐죠. 뭐 거의 뭐 제가 뭐 저기 하면은 다 와서 뭐 방송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여론화가 됐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좀 유명하신 분들이 지역에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그 전문가 기관들도 그래 동네에서 피해 당사자인 주민이 직접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고 공부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올려주고 띄워주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문가 집단에서도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접근하고 동네에 자주 오게 되고 또 방송가로 또 더불어서 취재를 하게 되고 보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동네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 됐죠. 그것에 대해서 좀 모아가지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 연구한 거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마을 지붕 집안 내 침정먼지 제거 및 복구 사업을 저희가 4월 10일 날까지 36세대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농산 그 제품 비료 교체 사업도 2월 달에 5농가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가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참석을 같이 해서 그 내용을 지켜보고 듣고 그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 이런 장전마을 이렇게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도 익산 지역에, 그다음 전라북 지역에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했던 전문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전문가들이 주민들의 그런 피해 현장을 서로 간에 공유를 하고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전마을이 이제 비특이적 질환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제 인정이 됐고,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해방 후에 첫 번째고 14번째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처음 사례가 됐고, 의미로 본다면 향후에는 뭐 이전까지 장전마을 하는 내내도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뭐 조사해봐야 뭐 나오겠어, 뭐 그냥 또 다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뭐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신과 우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장전마을의 이제 이 사례를 토대로 역학조사하면 밝혀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제 역학조사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관점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장전마을에서 개발된 연구조사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사례에서도 확대 적용이 됨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그런 출발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동네, 다른 마을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 현재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 앞으로도 제대로 대처 못하면 이런 사례가 또 많이 생길 거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해피엔딩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예요. 이제 장전마을이 해피엔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큰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 뒤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새로 재정립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이 장전마을의 환경, 자연과의 관계가 좀 재정립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서로 돕는구나,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이러한 일들이 주민의 삶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의 삶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국토부는 사업을 개발하는 쪽에 일을 하고, 환경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일을 합니다. 결국 주민의 삶과 관련된, 사회환경에 관련된 부서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원래 봐줄 부서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서 이걸 지켜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자체는 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자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가장 큰 원인은 환경소송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주민의 피해를 지자체가 지켜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지자체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드맵을 두리뭉실하게라도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보상을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 어떻게 보면은 희망 고문 상태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후에 어떤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어떤 식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동네가 발전될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마을 주민들의 보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받고 있는 건강 피해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민들은 건강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 사회적인 피해까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영향 피해를 넘어서 주민들이 받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까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공기가 좋아지고 그런 것만 바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시골에다가 지금 보건소를 짓는다, 뭘 짓는다, 경로당을 짓는다, 막 이렇게 요란을 떠는데 그렇게까지 저게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냥 전에보다 정말 공기 좋게 그것만 만들어주는 걸 바라는 거지 큰 욕심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다 그럴 거예요. 저희가 저도 근래에는 아이들을 연년생으로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 마을 사건에 대해서 되게 기피를 한 편이거든요. 이게 방송에 나오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장전마을 주민이지? 너 거기서 어떻게 애를 낳고 살았어?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서 어디에서 내려줄까요? 어디 가요? 이렇게 물으면 저 장전마을에 내려주세요 하면 장전마을? 거기 암마을이잖아요. 암 걸려서 어떻게 산대. 그런 말 해요? 울면서 들어오길래 왜 울어?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우리 마을 장전마을 암마을이라고 선생님이 나 괜찮냐고 물어보셨어. 근데 나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너 암마을에 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우리 마을 그냥 우리 집이 사는 마을이잖아. 근데 왜 그렇게 말해? 하는데 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물론 환경이 안 좋다고 하니까 벽지랑 장판도 바꿔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역학조사를 하고 여기에 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주민들께서 힘을 합해서 이렇게 모든 거를 밝혀내고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니까 우리 마을에게 조금씩 희망이 생긴다. 지원이 생기니까 희망이 생긴다라는 생각에 그래도 우리가 선택해서 왔고 아직은 우리가 여기를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기에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요즘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주소는 나무라든지 꽃나무 같은 거 이 옆에다 쭉 도로 옆에다 이렇게 쭉 심어놓고 그렇게 했으면 저희도 좋죠. 간다는 게 희망인가요? 그런 거 이제 앞으로 이제 철거 사업 같은 것도 하고 담 같은 것도 지금 이게 많이 무너지는 상태라 그런 것도 좀 철거 좀 해주면 그 마을이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싶어요. 아, 어떻게든 깨끗한 마을, 좋은 마을로 되면 좋지. 그냥 우리랑 살려면 아파트나 하나 진짜 조그만하게 노인네들. 너무 조그만하게 노인네들. 그게 속속 이렇게 큰 집에 사느니. 아파트 넣으셨대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겠죠? 그렇지. 가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했어. 보상 배상은 이제 그 법의 정한 바에 따라서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동네가 환경 오염으로 무너졌던 동네잖아요. 환경 오염으로 무너진 것은 환경으로 복구를 해줘야 돼요. 환경으로 했는데 다른 걸로도 이걸 복구한다는 거는 좀 언밸런스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그 수출 규제를 했는데 정치적인 어떤 그 사안인데 경제적인 문제로 들고 가서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환경으로 무너진 거는 환경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나 전라북도나 그러니까 정부나 환경부나 모든 사람들이 역량을 그쪽으로 모아가지고 그것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할아버지! 우리 손녀딸 잘 지냈지? 네라고 해야지. 네. 우리 아가 방학이 언제더라? 그게 언제더라? 방학은 왜요? 아 왜긴 왜요? 우리 손주 빨리 놀러 오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 할애비가 우리 손주 주려고 맛있는 고구마도 삶아놓고 그 옆에 개울가 가서 물고기도 잡고 놀고 수박도 썰어. 할아버지가 다음 주에 놀러 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고구마도 많이 키우셨다면서 가지고 가라고 하셨다. 맛있는 고구마를 먹을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신이 난다.